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22대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은평-을 출마를 준비 중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출마 선언을 잠시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 의회가 예결특위 구성으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여야 비율과 위원장 선임을 두고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도시의 유령이 된 고령의 노인들, 녹록지 않은 팍팍한 삶의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경기 침체로 채무 문제 관련해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책 브리핑에서는 우리 지역 금융상담센터 이용 방법과 지원 내용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은평-을 출마를 준비 중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출마 선언을 잠시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은평-을 지역 출마를 선언하려고 했지만 여러 사정들로 인해 잠시 보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보고 참으라는 것은 정치의 근본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당내 분열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당원들의 강력한 여망이고 정치인이 출마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소명과 책임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우영 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는 은평-을 지역은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같은 당 강병원 재선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건너뛴 양천구의회가 여야 갈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서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지난 8일 제30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양천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의원들은 여야 위원 비율과 위원장 선임 등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양천구는 앞서 9,33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이 같은 불명예는 지역 사회로 들어와서 살펴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도시의 유령이 된 고령의 노인들, 녹록지 않은 팍팍한 삶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무료급식소, 노인들이 서둘러 번호표를 받아 챙깁니다. 목걸이에 적힌 숫자가 오늘 점심 먹는 순서입니다. 대부분 한 끼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손을 떨고 중풍이 심해갖고 내가 밥을 전혀 못 해 먹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점심 한 끼 먹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혼자 사는 가난한 노인들은 이곳에 오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경제적 빈곤만큼이나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집에서 혼자 사는데 혼자 사니까 아무거나 그냥 한 가지 갖다 놓고 먹고 그러는데 쓸쓸하더라고요. 점심때마다 이곳을 찾는 노인들은 하루 200명 이상. 상당수는 인근 지역의 무료급식소만을 전전하거나 도시락 나눔을 찾아다닙니다. 혼자 계시는 이제 독거노인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많이 오세요.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다 몇 년씩 다 기본적으로 되셨죠. 다. 지난해 기준 국내 66살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72%. 혼자 사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이 빈곤층입니다. 결국 외로움과 가난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겁니다. 외롭게 좀 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 오래됐으니까 숙달이 됐지. 이제 아플 때가 이제 좀 괴롭고 힘들지요. 농촌이 아닌 도시의 경우 노인 빈곤이나 고립에서 오는 부작용은 더 큽니다.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이 그 농어촌 지역보다 좀 더 그 고립도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더 여건들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익명성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더 그 관계적인 밀도는 이제 작기 때문에. 노년 빈곤이 현실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곳. 이른 아침 인천의 한 고물상에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들이 고물상 앞에 먼저 도착해 있기도 합니다. 수레를 끈 노인들이 무거운 걸음으로 속속 도착합니다. 사람 키만한 폐지산. 황혼의 버거운 짐은 무게를 재는 개근대에 이르러서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힘에 부칠지라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 이거 한지는 오래됐어. 원래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힘든 게 뭐여. 막 무거운 거 막 끌고 올 때 힘들어. 아니 난 또 노인 일자리도 해야 이거 하면서. 한때 80원에서 100원까지 했던 폐지 가격. 요즘은 킬로그램당 30원을 겨우 쳐줍니다. 고물상의 단골 70대 박할머니는 꼬박 이틀 동안 폐지를 모아 7,000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강도와 긴 시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 7,000원 정도면 오늘 많이 또 하신 거예요. 이거 갖고 야 저기 시아링 그거 하나 사 먹으려면 요만큼한 게 6,000원이야. 안 비싼 거 있어. 인천 지역 폐지 수집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 평균 수집 일수는 5.8일, 하루에 7.2시간으로 월 평균으로 따지면 180시간 가까이 됩니다. 또 노인응답자 절반 이상이 폐지 수집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필수 생계비로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지원은 대부분 야간이라든지 위험한 그 환경에서의 안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을 원하는 것이라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기초연금의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결국 공공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같은 것들이 중요한 또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고립감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이나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관계를 계속 갖도록 하는 그런 어떤 취업 정책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번다고 응답한 노인들은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서 절반 가까이로 치닫습니다. 모두의 일이 될 초고령 사회 초읽기. 이대로 더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꿈에도 꾸어요 이거를. 내가 자식을 3남매를 대학을 19년을 돼서 좀 살라고 열심히 노력했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망했나? 전부 의심하는 거야 아는 사람.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정, 채무 등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은평구가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벌써 1,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의 김현진 상담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직 잘 모르는 주민분들을 위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는요, 빚을 지고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로 인한 연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또는 가계의 재무 상태를 진단해보고 보다 나은 경제 생활을 원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상담받을 수 있는 은평구청 산하의 상담센터입니다.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해결과 심리적 안정을 상담의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파산 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등 채무 조정 제도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소멸시효 확인,
또는 재무 상담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 등 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해결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복지팀과 해당 동주민센터, 관내 복지기관과 연계해서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연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셨는지 또 주로 어떤 상담들을 많이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7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거의 10대 후반에서 80대까지 거의 모든 세대분들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계속 빚을 돌려막다가 한계에 이르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실패로 빚이 발생하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빚을 상속받은 분들,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거나 혹은 도용당해서 빚을 떠안은 사람들 등등이 주로 오셨고 그 빚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채무 조정 제도뿐만 아니라 재무 구조 개선 등 개인에 맞는 채무 해결 방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채무 외에 재무, 자산 관리 등의 상담도 가능한지, 또 상담 외에 채무 조정 등의 해결에 대한 역할도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 금융복지상담센터는요. 거창한 재테크나 뭐 투자 재무 설계보다는 가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더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가 의미하는 재무 건전성이라는 것은 적절한 수준의 비상 현금이 있고 목돈이 지출될 사건에 대비해서 저축 통장을 갖고 있으며 빚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확실한 계획하에 상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재무 상담을 통해서 자산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작성해 현재 처해 있는 가계 재무 현황을 파악해서 가계의 재무 건전성 회복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는 돈 때문에 힘든 일 없도록 미리 계획하고 저축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관심 갖고 계신 주민분들 위해서 이용 방법도 간단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먼저 빚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센터는 녹번역 4번 출구 쪽에 있고요. 충분한 상담을 위해서 오시기 전에 전화로 예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02-351-8505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부채 등의 문제, 좀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통해서 걱정 덜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진 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교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등 70명은 최근 서울시 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을 운영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근무 시간, 업무 범위 외에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오는 19일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16개 동주민자치회와 대학 간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1동 1대학 은평대학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1동 1대학 은평대학은 대학 전문성을 지역 평생학습에 접목한 은평구의 평생교육 사업으로 은평구에 대학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동주민자치회는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주제를 선정하고 대학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예정입니다.